사실은 제가 이거를 입고 찍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교복을 너무 줄여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거만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정말 센 힘으로 제 뺨을 한 대를 탁 포기는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흔히들 주변에서 들어봤을 법한 우물안 개구리의 실패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라하스미입니다. 오늘은요 저번 영상에 이어서 저의 정말 폭풍 같았던 고등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혹시나 지나가시다가 저의 채널에 방문을 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의 초등학교, 중학교 때 스토리가 담긴 영상은 바로 여기에 있으니까요. 이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저희 고등학교 때 스토리를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원래 제가 좀 약간 컨셉 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입었던 교복을 좀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제가 이거를 입고 찍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교복을 너무 줄여가지고 이게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지만 오늘은 그냥 제가 교복만 보여드리고 그냥 제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일상복 입고 영상을 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고등학교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중학교 때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즉 자사고를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거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저와 나이가 비슷한 동급대 학생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하도 그때 당시에 너무 다들 잘한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저는 막 거만히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좀 흔히들 주변에서 들어봤을 법한 우물안 개구리의 실패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그때 당시 굉장히 거만했던 저는 고등학교의 첫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정말 큰 충격에 빠졌어요. 정말 중학교 3년 내내 한 자릿수를 벗어나 본 적 없던 나의 등수가 정말 곤두박질 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지만 뭔가 숫자 8이 자꾸 맴도는 거 보니 뭐 80 몇 등을 했거나 뭐 108등 정도의 등수를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생 처음 그런 점수를 받고 그런 성과를 얻고 나서 큰 충격에 빠졌지만 그래도 내가 첫 시험이었으니까 내가 뭔가 실수가 있었겠지. 그러면 두 번째 시험 기말고사는 또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좋은 성과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던 이유가 제가 굉장히 저를 향한 주변의 시선들을 굉장히 조금 즐겼고 그거를 잃지 않고 싶어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의 시험을 보고 난 후에 제가 시선 받을 거리가 사라졌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부에 대한 흥미는 떨어져 가고 저는 뭔가 다른 내가 시선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뭔가 남들한테 내세울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와 동시에 사춘기가 온 저는 사실 저의 사춘기는 막 부모님께 반항을 하거나 밖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러한 사춘기는 아니었지만 저는 굉장히 저의 외적인 모습을 가꾸는 거에 신경을 정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니 내가 뭔가 학업 성적을 잘 거둬서 시선을 받을 수 있었던 거를 놓쳐버렸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거를 그냥 다른 방법으로 채우려고 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 정도로 정말 제가 지금 하고 다니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정말 고등학교 때 더 막 화장이라든지 머리 스타일링 하는 거를 신경을 썼을 정도로 전 정말 그런 외적인 부분에 치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의 학업 성적은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정말 급기야는 어떤 시점에서는 정말 그냥 공부를 안 해버렸던 정도로 손을 그냥 놨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사실은 처음에 그렇게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첫 실패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꾸준히 해왔다면
자연스럽게 학업 성적이 그냥 유지가 되거나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때 당시 때의 저는 그냥 모든 것을 남 탓을 하면서 여기 애들이 너무 잘해서 그래.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 그냥 나는 여전히 잘하는데 여기 아이들이 너무 잘해서 나는 학업 성과를 못 받는 거야 라고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냥 모든 것들을 포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까지 이제 정말 즐겁게 사실 고등학교 생활을 하긴 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총 2가지 활동을 했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저는 방송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때도 이렇게 제가 뭔가 이제 컨텐츠를 준비를 하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즐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저는 항상 춤을 추던 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댄스부 활동을 하면서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공부보다 춤을 더 열심히 췄던 것 같은 이제 그러한 재밌는 고등학교 1, 2학년 생활을 이제 보내다가 고등학교 2학년 말 고3을 앞두고 있는 시기죠. 그때 이제 밤늦게 또 친구들하고 놀고 이제 집에 몰래 이렇게 들어가려고 현관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데 제가 사실 머리가 크고 나서는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체벌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근데 그날은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냥 문 앞에 아무 말 없이 서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몰래 방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엄마가 서 있으니까 멀뚱멀뚱 서 있었는데 정말 저희 엄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정도의 정말 센 힘으로 제 뺨을 한 대를 탁 때리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맞고 정말 너무 당황스러웠죠. 당황스럽고 어안이 벙벙해서 이러고 있는데 그때 당시 때 저희가 그 폴더폰을 썼었어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그 휴대폰을 딱 뺐더니 정말 그거를 이렇게 양손으로 잡고 팍 부겨버리는 거예요. 정말 부셔버렸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확 던져버리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방으로 쓱 들어가셨어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엄마한테 뺨 한 대를 딱 맞고 나서 이제 방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 행위의 뜻을 내가 뭔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 생각을 했어. 내가 왜 맞았을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순간 나 왜 이러고 살고 있었지? 나 한때는 굉장히 꿈도 많고 나름대로 어디서든 촉망받던 아이였는데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번뜩 들면서 이제 1년 남은 고등학교 시절 내가 후회 없이 보내려면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만나고 있는 뭐 남자친구도 있었고 이제 이제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이런 생활들을 다 청산을 하고 정말 목표 없는 공부였던 것 같아요. 목표 없는 그냥 무작위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를 굉장히 자주 봤는데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도 본 적도 있는 정말 매달 그렇게 모의고사를 봤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처음 되고 나서 본 모의고사 성적은 정말 그냥 처참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 정도의 점수를 제가 맞게 되면서 나의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제 1년의 시간만 남았구나. 내가 진짜 이 1년은 죽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아마 그때 당시 때 저를 아는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진짜 그냥 미친 듯이 공부만 했어요. 진짜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는 시간도 아까워서 그냥 집에서 밥이랑 김이랑 뭐 이런 거 싸와가지고 반찬도 정말 그냥 간단하게 싸와서 그냥 그 찬밥 먹으면서 점심시간 때 공부하고 정말 학교 끝나고 나서 저희는 그때 야자가 막 11시에 이렇게 끝났는데 그러고 집에 가서도 새벽까지 공부하고 쪽잠 자고 학교 가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반복을 하면서 당연히 열심히 하니까 성적은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이게 제가 옛날에 뭔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성적까지는 정말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고등학교 3학년 전 중간 정도 되면은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들께서 이제 너희들 대학은 어디 가고 싶니? 전공은 뭐 하고 싶니? 이런 걸 이제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전공이고 뭐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 내가 수능을 잘 보기 위한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공부만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목표 없이 공부를 그냥 쭉 하던 사람이었어서 선생님께서 이제 물어보시길래 제가 저희 부모님하고 얘기 좀 해보고 알려드릴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저희 집으로 와서 부모님에게 이제 상담을 드렸죠. 제가 이제 대학교랑 전공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중학교 때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의 길을 이제 걷고 싶었다고 했었잖아요.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만들기나 그림 이런 거를 좀 잘 했다 보니까 뭐 건축이라든지 뭔가 시각적인 부분 뭐 그런 디자인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제가 인간의 몸에 관심이 많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 때는 의대를 진학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의대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좀 전자 쪽으로 마음이 더 기울었어요. 그럼 내가 좀 그런 쪽으로 가면 더 잘할 것 같다라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뭐 무언가의 이유로 그 길은 절대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어떡하지 하던 와중에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넌지시 근데 너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좀 인간의 몸에 관심이 많고 이제 전공 서적도 찾아볼 정도로 그렇게 너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으니까 혹시 간호학과는 어떻겠니? 라는 이제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이제야 간호학과를 가게 된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단 한 번도 생각도 해보지 않았던 간호학과라는 이제 그 과를 내가 가면은 괜찮겠다, 일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 커트라인을 봐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수능 등급 맞춰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저희 때만 해도 그 간호학과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3년제가 있었고 4년제가 있었는데 이제 저는 4년제 간호학과를 목표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봤는데 이게 커트라인이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에게 그때 당시 때 4년제 간호학과를 가는 것은 저의 하나의 굉장히 큰 목표였고, 내가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말 뭐 이름 있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뭐 1등급대에서 그리고 정말 최소로 이제 2에서 3등급까지는 맞아야 되니까 간호학과를 가겠더라고요, 정시로. 그래서 그렇게 저는 목표 없이 공부하던 저는 간호학과를 들어가겠다, 4년제 간호학과를 들어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능을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해서 결국에 아마 2등급 때 초반대의 평균 점수를 수능 때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처참했던 모의고사 성적에서 이제 수능에서 결론적으로 2등급 때 이제 결과를 받고 나서 이제 간호학과를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점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대학교를 선정을 할 때 제가 가장 우선순위로 뒀던 것은 내가 가서 잘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간호학과는 대학마다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제가 합격을 한 대학 리스트 중에서 여기라면 내가 이번에 고등학교 때 경험을 했던 그런 실패 경험을 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곳으로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간호학과 때 스토리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제가 오늘 이 저의 고등학교 때 실패 스토리를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사실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본인의 뜻대로 안 되는 순간들이 많이 찾아올 거예요. 근데 저는 혹시나 이제 지금까지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포기는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에서 포기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포기는 하지 마세요라는 말은 그 앞에 괄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그러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정말 사고처럼 다가오는 순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사망을 했거나 혹은 정말 나를 대상으로 정말 작정하고 사기를 쳐서 내가 뭔가 법적인 문제에 처하게 되거나 이러한 것들은 이미 벌어진 어떤 사태, 사고와 같은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포기라는 단어 자체를 적용을 할 수가 없는데, 이 포기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순간에서 정말 다양한 상황들이 펼쳐지지만 그 상황들 중에서는 정말 본인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꾸준히 하고 버티다 보면 바꿀 수 있는 상황들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런 기회들은 언제든지 찾아오고 여러분들 모두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죠. 무언가를 이제 이뤄내는 과정은 늘 힘들고 늘 뭔가 수고스럽기 마련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고 나서 그때 고등학교 때 저의 모습을 보면서 후회스러운 거는 저는 그때 당시 때 제가 설정한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저의 결과가 후회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버렸던, 쉽게 포기해버렸던 제 자신이 후회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의 스토리를 이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본인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있고 이루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벅차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는 하지 마시라. 저처럼 이렇게 나중에 이제 뒤돌아봤을 때 내가 그때 포기했던 경험을 후회하지 않으시기를 하는 마음에서 오늘 얘기를 전달드리니까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는 저의 간호학과 때도 기억이 많이 남는 스토리들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